이제 저희는 사업의 가치를 어떻게 차별화하고 강화할 것인지 바로 가치 제한 고도화 파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할 내용은 특화 가치 제한 ESG 및 안전 서비스 품질입니다. 건강운동 산업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뛰어든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공 전문성을 결합하여 독보적인 블루오션 전략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경쟁을 피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장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의미죠.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인 시설이나 가격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신뢰, 안전,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특화된 가치 제안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제품과 시장의 완벽한 조화, 즉 프로덕트 마켓핏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환경 인바이런멘털 측면에서 우리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체육시설 인테리어와 운영을 지향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기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 사회 소셜 측면에서는 취약 계층을 위한 운동 바우처나 재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제안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셋째, 안전 및 거버넌스 세이프티 앤드 거버넌스는 저희 비즈니스의 핵심 차별화 요소입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실시간 부상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전문 인력 관리와 법적 준수 사항 내재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핵심 차별화 전략은 바로 모방 불가능한 안전 서비스 품질 SQ 지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벗어나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융합하여 시공간적 편리성과 개인 맞춤형 처방 가치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전에 없던 경험과 가치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ESG 경영과 최첨단 안전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건강운동센터가 아닌 신뢰와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블록 3 바로 채널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채널은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 제안을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또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든 접점, 즉 터치포인트를 의미합니다. 마치 물건을 생산하는 것만큼이나 생산된 물건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채널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요즘 시대에 온라인 채널 없이는 고객과 소통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와 같은 소셜 미디어와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팁 영상이나 건강 레시피 같은 것들이겠죠. 또한 검색 엔진 마케팅, 즉 SEM을 활용하여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를 통해 특정 타겟 고객의 유입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IT 플랫폼인 앱이나 웹을 개발하여 간편한 예약 및 결제 시스템, 그리고 개인화된 운동 리포트 전송 등 핵심적인 유통 채널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는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물리적 오프라인 채널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접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제휴하여 복지관, 보건소, 아파트 커뮤니티 등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시니어 고객들에게 익숙하고 신뢰감을 주는 채널이 될 것입니다. 체험 중심의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픈 클래스를 열거나 현장에서 무료 체력 측정을 제공하고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대면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개 및 인쇄 매체 광고를 통해 지역 광고판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처럼 고객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형태로 노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모든 채널 설계의 핵심 전략은 바로 페르소나 최적화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타겟 고객, 즉 페르소나가 평소에 가장 빈번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매체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그곳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인지 단계부터 서비스 평가, 구매, 그리고 사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가장 효과적인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고객 여정 단계별 채널 전략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널 전략을 고객 여정 단계에 맞춰 어떻게 최적화할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고객의 접점에서 경험의 가치를 설계하라는 원칙 아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잘 짜여진 여행 코스처럼 고객이 우리 서비스와 만나는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만족스럽도록 디자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지어너스, 즉 잠재 고객을 우리 서비스로 유입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죠. 디지털 채널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우리 브랜드와 서비스의 매력을 보여주고 검색 엔진 마케팅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출시킬 것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5개 광고를 활용하고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직접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평가 이밸류에이션, 고객이 우리 서비스의 가치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알리는 것을 넘어 이 서비스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합니다. 디지털 채널에서는 웹사이트에 상세한 정보와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체험단 후기나 리뷰를 통해 실제 고객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오픈 클래스를 열어 잠재 고객들이 직접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매 퍼처스, 고객이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계약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매 과정을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채널에서는 자체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과도 연동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결제와 전문 상담 후 현장 계약을 진행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사후 관리 애프터 마이너스 세일즈,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구매 후에도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추천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채널에서는 운동 알림 푸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챗봇 상담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소통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트레이너가 고객과 밀착 관리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고객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며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의 최적화 핵심 전략은 바로 페르소나 맞춤형 매체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요 타겟 고객이 시니어라면 그들이 가장 빈번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오프라인 복지관과의 제휴, 그리고 TV 건강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 획득 경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끊김없는, 즉 심리스한 시밀리터에스 고객 경험을 설계하여 고객이 우리 서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성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블록 4 고객 관계 및 유지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이 부분은 고객 관계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스 CR라고 불리며 지속 가능한 상호작용과 팬덤을 구축하는 대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운동 서비스는 단발성 물품 판매가 아닙니다. 한 번의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꾸준히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업종이죠. 우리는 단순히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고객 한 명 한 명의 평생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 LTV를 극대화하는 관계 전략을 통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객 관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보 GT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규 회원을 우리 서비스로 유치하기 위한 초기 유입 경로를 마련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회원 초기 프로모션을 제공하거나 무료 체험 및 전문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의 첫 방문을 유도합니다. 또한 첫 방문 시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인상 관리 체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지 KEP 단계입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존 고객의 이탈, 즉 이탈률천을 방지하고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트레이너에 밀착되면 관리를 통해 고객 개개인의 니즈에 섬세하게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항상 최고의 만족을 제공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고객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현장 불만 신속 처리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여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성 GR OW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우리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고객 1인당 매출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홍보해주는 팬덤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체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고객들이 서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들거나 재방문 및 추천 의도를 강화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다른 서비스나 상품을 제안하는 교차 판매 크로스 마이너스 셀링을 통해 고객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관계 관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자동화 하이 마이너스 택입니다.
자동화된 운동 알림 푸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챗봇을 통한 간편한 고객 관리 등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상호작용 하이-터치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세심한 감정 노동 관리와 고도화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진정성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관계를 어떻게 더 고도화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고객 관계 전략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객 관계 관리, 즉 CRM 전략은 자동화 시스템과 정서적 매니지먼트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이 기술의 효율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모두 놓치지 않는 것이죠. 먼저 디지털 자동화 관리 측면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운동 스케줄에 맞춰 운동 알림 푸시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여 고객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7일 내내 운영되는 챗봇 기반 상담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궁금증이나 불편사항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고객의 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고객 스스로 자신의 건강 변화를 인지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어서 정서적 매니지먼트입니다.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역시 사람의 따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너의 1:1 밀착되면 케어를 통해 고객 개개인의 특성과 감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감정 노동에 기반한 세심한 소통을 통해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단순한 시설이 아닌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곳으로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비스에 대한 애정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구축입니다. 다체적으로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방문 및 추천을 유도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홍보하게 만들고 정기적인 오프라인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 얼터밋 골은 바로 고객 평생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 LTV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발성 매출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어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 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객 유지율 리텐션 레이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객 이탈률 천 레이트를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블록 5 우리 비즈니스의 수익원래 번호 스트림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차례입니다. 수익원은 비즈니스의 생존에 있어서 심장의 혈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단순한 시설 이용료를 넘어선 다각화된 현금 창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지불 의향, 즉 WTP를 분석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타겟 페르소나에 최적화된 수익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핵심은 진입 장벽은 낮추고로 배려,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하도록 리커링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 모델들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첫째, 구독형 모델 서브스크립션입니다. 월 정기 결제 기반의 온라인 홈 트레이닝 서비스나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고정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꾸준한 운동 습관을 제공하고 우리는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 전략입니다. 둘째, 데이터 및 리포트 판매입니다. 고객의 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정밀 체력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컨설팅 수수료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니어 시장의 수익 기회입니다. 여러분, 국내 실버 산업 시장이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에는 무려 16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건강 바우처와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시니어 맞춤형 운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비정부 대상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교차 판매 크로스 마이너스 셀링입니다. 운동 서비스 외에도 고객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제안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나 개인 맞춤형 식단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트레이닝 소도구 패키지를 판매하거나 자체 브랜드 굿즈 및 제휴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익원은 비즈니스의 생존 혈관입니다. 고객의 지불 능력과 그들이 우리 서비스에서 체감하는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처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합리적 프라이싱 및 현금 흐름 설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 제한과 매력적인 수익 모델이 있어도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지불 의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재무 안정성까지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격 결정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가치 중심 전략 밸류 마이너스 드리번입니다. 이는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서 느끼는 효용과 우리가 제공하는 전문성에 기반하여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나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고객은 그 가치에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둘째, 비용 주도 전략 카스트 마이너스 드리번입니다. 이 전략은 최저 운영 비용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량의 고객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 비용 우위를 통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겠죠. 이 두 가지 전략을 적절히 조합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리는 크게 네 가지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지불 의향 WTP, 즉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대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둘째, 경쟁사 시세는 어떠한가? 경쟁사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싸면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타겟 고객의 지불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고객이 지불할 여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수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앞서 수익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각화된 수익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꾀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독 모델비 시은 월 정기 결제 기반의 온라인 홈 트레이닝 및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직접 서비스 PT는 전통적인 기간제 회원권 판매와 개인별 맞춤형 PT 일회권 판매를 통해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합니다. 데이터 판매 비비는 운동 데이터 분석, 리포트 및 건강지표 기반의 유료 정보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바우처 비지는 정부의 건강 바우처나 시니어 운동 지원금 활용 모델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도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현금 흐름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익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블록 6 핵심 자원키 리소시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자원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가치 제한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물적 자원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자산들을 말합니다. 고품질의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고객에게 쾌적함을 선사할 체육관 공간 및 인테리어, 그리고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용 웨어러블 장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둘째, 지적 자원입니다. 이는 무형의 자산으로 우리 비즈니스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높여주는 요소들입니다. 운동 처방과 관련된 특허나 저작권, 자체적으로 개발한 재활 프로그램 매뉴얼, 그리고 고객들의 운동 기록과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고객 체력 데이터베이스 DB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유의 브랜드와 상표권 또한 지적 자원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보호하고 높여줍니다. 셋째, 인적 자원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트레이너, 위급 상황에 대비할 안전관리 및 응급 요원, 그리고 IT 플랫폼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IT 플랫폼 개발 및 운영자, 마지막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만족도를 관리할 고객 상담 및 관리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역량이 곧 서비스의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재무적 자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죠. 초기 창업 자본, 예를 들어 시설 임대료나 장비 구매 비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부의 창업 지원금이나 바우처 프로그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 예비 현금 흐름, 그리고 사업 확장을 위한 외부 투자 유치 자금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프라인 센터 기반의 비즈니스라면 물적 자원, 즉 공간과 기구, 그리고 인적 자원, 즉 트레이너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에 IT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라면 지적 자원, 예를 들어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역시 IT 전문가와 같은 인적 자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원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만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블록 7 핵심 활동키 액티버티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활동은 우리 비즈니스의 가치 제한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상시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와 그 실행 전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정의하는 부분이죠. 이는 가치 제한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채널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고객 관계를 잘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의 특성과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핵심 활동들을 수행할 것입니다. 첫째, 오프라인 센터 기반 활동입니다.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저한 안전 서비스 품질 점검은 필수입니다. 시설 점검부터 비상상황 대응 훈련까지 모든 부분에서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맞춤형 식단 및 건강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객의 건강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IT 융합 헬스케어 관련 활동입니다. 우리 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인 IT 플랫폼은 지속적인 개발과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모델링을 고도화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대면 코칭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ESG 기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활동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 S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약 계층을 위한 운동 기부나 재능 기부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지역 사회 환경이 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안전 관리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지하여 고객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타트업 팁을 드리자면, 특히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치 창출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12가지 핵심 활동에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강력한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블록 8 핵심 파트너십 키 파트너십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창업자가 모든 자원과 활동을 직접 소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를 한 사람이 연주할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인 제휴와 아웃소싱을 통해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은 리스크 분산, 운영 효율성 증대, 그리고 공신력 확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너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째, 조달 및 공급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최신 스포츠 기구 및 재활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업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인테리어 및 유지 보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줄 업체도 필수적입니다. 고객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건강식품 밀키트, 단백질 등 제조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IT 및 기술 협력 동맹입니다. 우리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사와 협력하고 IT 기술 기업 및 앱 개발 유지 보수 파트너를 통해 플랫폼의 안정성과 고도화를 꾀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를 원활하게 처리해줄 결제 게이트웨이 PG사와의 연동도 필수적입니다. 셋째, 공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입니다.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특히 시니어 고객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거나
바우처 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 및 리스크 관리 파트너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이 파트너십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와 같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트레이너들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갖추도록 전문 교육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또한 인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서비스 업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경호 및 보안 업체를 통해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비즈니스를 더욱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왼쪽 영역, 즉 가치 창출 영역을 지지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블록 9 비용 구조 카스트 스트럭처에 대해 분석하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원만큼이나 비용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은 크게 고정비 픽스트 카스트와 변동비 베리어벌 카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사업 규모나 서비스 제공량과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정규직 관리자나 트레이너의 인건비, 그리고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고정비는 사업을 시작하면 꾸준히 지출될 비용이므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동비는 서비스 제공량이나 운영활동 수준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입니다. 외부 마케팅 및 광고 집행비는 캠페인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전기나 수도, 요금 같은 공과금도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변동하겠죠.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 발생하는 지급 수수료도 변동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초기 비즈니스 예산 구조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요?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투자비 CAPX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증금, 시설, 인테리어, 초기 장비 구매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예시에서는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투자비는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비용이므로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정 운영비입니다. 임대료나 인건비처럼 매월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 운영비는 마케팅이나 수수료처럼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 예산 배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치 중심 전략 밸류 마이너스 드리번을 택한다면 최고의 서비스와 프리미엄 가치 제한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 등 고부가 가치 요소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용 주도 전략 카스트 마이너스 드리번을 택한다면 저가 모델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처럼 비용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비는 항상 보수적으로 산출해야 하며 매월 손익분기점비 분석과 연계하여 언제쯤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언제부터 확보할 수 있을지 면밀히 계획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BMC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인 블록 간 정렬과 논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MC는 단순히 9개의 칸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원칙은 바로 9개 블록의 유기적 일관성, 즉 얼라이먼트입니다. 모든 블록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의 논리적인 비즈니스 스토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 블록들 사이에 정렬이 맞지 않고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면 아무리 개별 블록 내용이 훌륭해도 전체적인 사업 모델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예시 미스매치를 볼까요? 사례 1은 고객은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자인데 채널은 인스타그램만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고령자 고객이 인스타그램을 주요 소통 채널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가치 제안을 해도 고객에게 도달하기 어렵겠죠. 사례 2는 가치는 최저가를 지향하는데 자원은 수천만 원대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최저가 전략은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데 고가의 장비는 비용 구조를 높여 전략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에 올바른 예시 얼라이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은 고령층을 타겟 고객으로 설정했다면 그에 맞춰 지역 복지관과의 제휴나 오프라인 설명회와 같은 채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논리적인 접근입니다. 사례 2는 안전 가치를 핵심으로 내세운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자격 인력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 활동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 제한과 핵심 자원, 핵심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BMC가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셀프 체크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안을 작성한 후에 만약 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각 블록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시니어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당연히 응급처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와 같은 방식이죠. 이 문장이 어색하거나 논리적이지 않다면 해당 블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13주차에는 1대1 밀착 멘토링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교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캠퍼스 논리 구조, 타당성을 가장 날카롭게 점검해 주실 것입니다. 미리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BMC를 작성하시면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팩트 기반 BMC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즉 BMC를 작성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막연한 직관과 추측입니다. 가설 하이파서서스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처럼 창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 즉 팩트에 기반하여 9개 블록의 칸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현장 인터뷰 및 시장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잠재 고객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 PAIN 포인트를 파악하고 관련 논문이나 통계청 자료를 통해 산업 동향과 시장 규모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인근 경쟁사들의 시세나 서비스 내용을 조사하여 현실적인 시장 데이터를 BMC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릴린 창업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BMC를 한번 만들면 끝나는 완성된 계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가설로 취급하는 것이죠. 린 창업의 핵심 과정은 빌드 가설 수립 측정 매저 데이터 측정 학습 인사이트 학습의 반복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시장에서 데이터를 측정하며 그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 다시 가설을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데이터 투영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운동시설 이용에 대한 페인 포인트, 즉 불편한 점을 가상 설문으로 조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결과 부상 위험 우려가 20%, 기구 사용법 미숙이 30%, 이동 불편이 5%, 그리고 주변 시선 부담이 무려 45%로 나타났다고 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변 시선 부담 45%의 시니어 고객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치 제한의 프라이빗 1대1 공간 제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가치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BMC는 단순히 머릿속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시장의 목소리가 투영된 살아있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철저한 고객 중심 사고와 마케팅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BMC 작성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자 언어에서 고객의 언어로, 즉 혜택 베너핏 중심의 가치 제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객은 당신의 기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해결을 삽니다. 이 문장 하나에 고객 중심 사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뛰어난 기능이나 기술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기능이 자신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 중심 프로바이더 -CNTRIC 언어 스타일을 볼까요?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기능이나 기술력을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사례 1처럼 우리 센터의 재활기구는 세계 최고급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사례 2처럼 근육 내 미세전류 자극을 통한 ATP 활성화라고 설명하는 식이죠. 물론 기술적으로 정확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게 뭔데?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고객 중심 커스터머 -CNTRIC 언어 스타일은 일상 언어를 사용하고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정의하며 최종적인 결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콜 1처럼 회원님의 허리 통증을 부상 없이 안전하게 줄여드립니다 라고 말하거나 콜 2처럼 퇴근 후 20분 만에 되찾는 활기찬 에너지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문장이 고객의 마음을 더 움직일 것 같나요? 당연히 고객 중심의 언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객 중심의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페인 포인트 PAIN 포인트 지표 분석입니다. 고객이 느끼는 귀찮음, 두려움, 불편함, 즉 고객의 고통스러운 지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둘째, 고객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문 역량이나 기술적인 강점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치 통역사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말을 바꾸어주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여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언어로 소통하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고객 중심 경영이며 성공적인 마케팅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인 블루오션 ERRC 프레임워크와 전략적 피보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먼저 ERRC 프레임워크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즉 BMC를 고도화하는 데 활용되는 4대 액션을 의미합니다. 첫째, 제거 엘리머네이트입니다. 고객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관습적인 핵심 활동 KA나 과잉 자원 KR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없애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죠. 둘째, 증가 AICA입니다. 업계 표준 이상의 만족도를 위해 핵심 가치 제한 VP에 집중 투자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더 뛰어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셋째, 감소로 두수입니다. 차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비용 구조 CS만 높이는 불필요한 서비스 요소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의 수준을 낮추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조 크리에이트입니다. 기존 건강운동 산업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채널, 새로운 고객 관계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전략입니다. 이 ERRC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혁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피보팅에 대해 알아봅시다. 피보팅은 농구 경기에서 한 발을 축으로 삼아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초기 사업 방향의 오류를 인정하고 BMC 블록을 과감히 수정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맞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피보팅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세그먼트 피봇은 우리가 타겟하던 고객의 연령대나 니즈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채널 피봇은 대면 서비스 중심에서 온라인 화상 코칭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가치 제한 피봇은 단순히 기능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통계를 보면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한 스타트업은 70%에 달하고 성공한 스타트업의 90%는 최소 1회 이상 피보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피보팅이 단순히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고객의 니즈도 진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 비즈니스 모델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즉 BMC의 9가지 블록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1장짜리 캔버스가 어떻게 정식 사업 계획서의 완벽한 뼈대 아웃라인과 되는지, 그리고 이번 강의의 핵심 요약과 다음 스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MC의 각 블록은 사업 계획서의 주요 파트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가치 제한 VP과 고객 세그먼트 CS는 사업 계획서의 창업 동기, 아이템 소개, 시장 분석 파트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가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객 관계 CR과 채널 CH은 마케팅 계획 및 고객 유치 전략으로 확장됩니다. 고객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떤 경로로 고객에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이 파트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원 RS와 비용 구조 CS는 수익 모델 및 자금 조달 운용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에 대한 재무적인 계획이 이 부분에 담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십은 사업 추진 일정 및 조직 구성도와 연결됩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자원이 필요하며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국 BMC는 사업의 핵심을 한눈에 보여주는 로드맵이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께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전략적 피보팅입니다.
시장 반응에 따른 유연한 모델 수정은 결코 실패가 아닌 혁신을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과감하게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둘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직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PST 분석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의 캔버스에 투영하여 현실에 기반한 모델을 만드십시오. 셋째, 고객 중심 언어입니다. 공급자의 기능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혜택 베너핏을 얻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캔버스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정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캔버스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지속적인 검증과 수정을 통해 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차인 6주차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